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재건축, 재개발 간소화를 골자로 한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죠. 현재 인천에서 추진 중인 135개 주택 정비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인천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만수주공 아파트의 정밀 안전 진단이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6개 단지, 총 6,800여 세대 규모의 남동구 만수주공 아파트입니다. 1980년대 중반 지어져 이미 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만수주공은 올해 초 예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사업을 위한 기본 요건을 갖췄습니다. 이후 8개월 만에 다음 단계를 밟게 됐습니다. 10월 중 재건축 사업의 본격적인 첫 관문인 정밀 안전진단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만수주공 재건축준비위는 최근 업체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최종 계약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격 입찰까지 됐고요.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안에는 하고 있습니다. 만수주공을 비롯해 현재 인천 전역에서 추진 중인 주택 정비 사업은 총 135건.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최근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간소화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인천시의회도 여기에 발맞춰 재건축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재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지역 재건축 시장에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검단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2021년 6월에 아라동이 신설됐죠. 당시 인구가 625명이었는데 지난 9월 말 현재 아라동 인구는 6만 974명으로 늘었습니다. 약 2년 만에 인구가 100배나 증가한 겁니다. 당하동과 왕길동 등 검단 전체 인구는 21만 4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검단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발맞춰 도로망 확충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 공사 중이라 완공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광역교통 개선 이행률은 7%로 2기 신도시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구 왕길동 원당대로입니다. 공사를 진행해오던 흔적만 남은 채 오랜 시간 방치돼 있습니다. 왕복 4차선의 도로가 한낮 시간에도 차량 통행으로 혼잡한 상황. 이곳은 서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위해 도로망 확충이 추진되던 곳입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난 2022년 1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공정률은 1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언제 사업이 재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부분 검단 신도시에서 일산과 서울 등 다른 지역을 잇는 도로가 신설되거나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저는 회사가 일산인데 김포로 해서 일산대교 그렇게 해서 신도시 사람들이 되게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서울에 갈 일이 생기면 2시간은 잡고 출발하거나 아예 차를 놓고 지하철로 출퇴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말만 들었지 뭐 확실하게 뭐 난다 안 난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요? 밀릴 거 감안해서?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예. 안 밀리면 그 정도까지는 안 걸리죠? 그렇지 1시간 정도? 영등포까지는. 지하철로 다녀가지고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차를 타고 하면 좀 많이 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여기서 제 집은 저기 서울이어가지고 여기서 차를 좀 대고 이제 지하철로 좀 많이 다니고 했었습니다. 밀리는 것 때문에? 네네 그렇죠. 네.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검단 신도시의 광역교통 대책은 어느 수준일까? 전국 2기 신도시 가운데 광역교통대책 이행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화성 동탄을 비롯해 파주, 운정 등 4곳은 이미 100%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단 신도시는 7%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검단 신도시에만 15개 광역교통 개선 사업이 진행되는 중인데 13곳이 아직도 공사 중이거나 지연, 중단된 상황입니다. 광역교통 대책 중에서 13건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걸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나 같기 때문에
국토부와 LH가 빨리빨리 서둘러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올해까지 검단 신도시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모두 27,570여 세대. 전체 계획 세대의 36%가 입주를 마쳤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2005년부터 운항이 중단된 인천과 앵커리지 직항 노선이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데이브 브론슨 앵커리지 시장이 운항 재개에 공감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8일부터 13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소화 중입니다. 인천의 재외동포 사업을 알리고 미국 자매도시와 원활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유 시장은 지난 9일 미국 알래스카에 있는 앵커리지를 찾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앵커리지 시장을 만났습니다. 앵커리지는 미국의 44번째 알래스카주의 대표 도시로 1986년 인천과 자매도시를 맺어 올해로 37년간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 시장은 인천 앵커리지 직항 노선 정기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앵커리지 인천 직항 노선은 1988년부터 운행됐지만 항속거리가 길어지면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이 지금 현재 안 돼 있어서 앞으로 이 직항 개설을 통해 가지고 한국하고 앵커리지하고 인천하고 앵커리지 관계가 좀 더 긴밀히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We have a lot of pressure. I think the market would be very profitable for direct flights to Incheon. In Incheon, but we certainly need scheduled, regular traffic between here and there. We certainly do. 앵커리지 공항은 2022년 기준 세계 3위 항공 화물 처리 수준을 지녔는데 유 시장은 인천공항도 세계적인 화물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인천과 앵커리지를 잇는 직항이 개설되면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통 중심지고 물류 측면에서 볼 때 세계적인 공항이라는 점. 근데 인천이 바로 물류 부분에서 세계 2위 공항입니다. 시장은 직항 노선 재개에 적극 공감한다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11일 내년에 열리는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나섭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도시철도 요금이 7일부터 150원 올랐습니다. 매일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승객 운임이 원가의 30%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요금을 인상한 겁니다. 무임 승차로 인한 적자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지하철역.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표를 끊거나 교통카드를 개찰구에 찍고 드나듭니다. 달라진 건 지하철 요금. 7일부터 도시철도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올랐습니다. 청소년은 80원, 어린이는 50원 인상됐습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에 교통요금까지 오르면서 매일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은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조금 부담이 되긴 하는데 150 오른다고 하면은 이게 하루에 2번은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로 따지면 좀 나르면 좀 큰 금액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긴 한데. 도시철도 요금이 오른 건 2015년 6월 이후 8년 4개월 만입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승객 1인당 원가는 2,556원. 하지만 평균 운임은 796원으로 1인당 1,760원의 결손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인천교통공사의 적자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1,216억 원에서 2020년 1,591억, 지난해는 1,736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노인 무임 승차로 인한 비중이 20%에 육박합니다. 또 도시철도 운영의 필수적인 전력요금은 연간 460원이어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임수송, 통합요금제, 조조 할인 등 각종 운임 감면 정책으로 운영 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1호선 같은 경우는 개통 24년째가 돼서 시설 설비가 노후화돼서 그 개량 사업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승객 편의시설 확충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역산의 광고와 임대, 주차장 운영 등 자구 노력과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도 적자 개선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적자의 20%를 차지하는 무임수송을 정부가 강제하는 만큼 그에 따른 적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재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 적자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달 연속 3%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달부터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고 국제 유가도 다시 들썩이면서 물가가 안정될지 미지수입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9월 인천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올랐습니다.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3.5% 올랐는데 특히 이번엔 과일류에서 가격폭이 컸습니다. 사과는 68.9%, 복숭아는 63.7% 상승했습니다. 이번 여름 무더위로 인해 과일 수확 여건이 좋지 않았고 추석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폭을 키운 겁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8, 9월 이런 더위라든가 이제 폭염과 여러 가지 기상 여건에 의해서 특히 이제 그 농산물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 가스 등의 공공요금과 공공서비스 부분에서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도시가스는 21.5%, 전기료는 20.3% 상승했습니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선 택시료가 26.5%, 시외 버스료가 10.2% 올랐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전기 요금 등을 올렸고 지난 7월부터는 인천 택시비가 4,800원으로 인상되는 등의 요인들이 물가 상승을 키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7일부터 8년 만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물가 상승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9월 소비자 물가는 서비스, 공업제품, 전기가스 수도, 농축수산물이 모두 상승하여 계속되는 고공행진 물가로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점박이 물범은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데요.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는 이 점박이 물범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해마다 개체 수를 조사하고 있는데 최근 324마리가 관측됐는데 지난 2006년 조사 이후 가장 많은 개체 수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백령도 앞바다입니다. 바위에는 한가로이 쉬고 있는 물범들이 무리지어 있습니다. 바다와 바위를 오가며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색, 회색 피부에 검은색 반점 무늬가 박힌 점박이 물범.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백령도는 최대의 서식지로 꼽힙니다. 인천 녹색연합이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는데 모두 324마리가 관찰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점박이 물범을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개체 수가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기존과 다르게 드론 조사를 통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했는데 그 선박 조사나 육상에서 망원경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할 때보다 한 30% 정도의 그 개체수 차이가 나타나더라고요. 점박이 물범은 1940년대 약 8,000마리가 서해에 서식했습니다. 하지만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는 1,500여 마리로 급감했습니다. 때문에 점박이 물범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백령도 한이해변가 진촐리 마을은 지난 2021년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어민들과 물범의 그 서식 지역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 어민들과 지역사회가 점박이 물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또 그 지역사회가 주민들이 이 물범의 그
보호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인천시도 점박이 물범을 인천의 대표 기대종으로 선정해 보전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또 2024년까지 예산 90억 원을 들여 점박이 물범 전망대와 생태관광 체험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가을 단풍철을 앞두고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많은 사람이 여행을 꿈꾸는 시기지만 장애인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장애인 10명 중 8명은 1년 동안 여행 경험이 없다는 조사도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인천 지역 장애인은 15만 명에 달해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가까운 곳이라도 여가 활동을 즐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통계로 여실히 드러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장애인 10명 중 8명은 1년 동안 여행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치료나 재활 때문에, 또 그냥 가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인천 지역 장애인은 1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합니다. 이들도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애인 여행기의 확대와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법률과 조례 등이 마련돼 있지만 현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마이스터나 인천관광공사에 무장애 관광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고 순수 무장애 관광 예산도 전체 예산에 거의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의 관광 활동과 더욱 활동을 제약하고 그들의 여행 욕구를 충족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용희 인천시 의원은 무장애 관광지 인증을 추진하고 인증 관광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행 바우처를 도입하는 등 경제적인 지원을 늘리고 저상 시티투어 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등 무장애 관광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일반인과 달리 장애인이 관광지를 둘러보려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중구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통행과 점자, 수어, 음성 안내 방송 등 장애인을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연안부두 해양광장 전망대, 월미도 등대 모형의 포토존, 아이도 편하게 쉴 수 있는 벤치가 마련됐습니다. 연안부두와 중구 명소를 살펴볼 수 있는 영상 컨텐츠가 흥미롭습니다.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 망원경이 설치되고 안전 난간도 낮췄습니다. 중구청 앞에 새로 설치된 쉼터, 음성 안내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인천 계양장 문화지구 점자 안내편입니다. 돌출된 선은 유도 동선이며 표시된 지점마다 각각의 장소가 있습니다. 계양장 관광 명소를 손으로 만져 알 수 있는 촉각 모형과 함께 점자 표지판도 만들어 시각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근의 근대 건축 전시관 쉼터, 대형 파라솔 아래 계단형 벤치가 놓여 있고 주요 명소에 대한 설명 역시 점자로 돼 있습니다. 중구가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인천시에서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연안부두 해양광장과 계양장 문화지구, 월미 문화의 거리, 한악의 해수욕장 4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무장애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중구는 장애인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도성훈 교육감이 민선 4기 인천 교육을 이끈 지도 1년이 넘었는데요. 학생 성공 시대를 내건 민선 4기 1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인천 시민 절반은 시교육청 핵심 사업인 이것을 안다고 답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특화시켜서 교육을 한다면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 교육. 민선 4기 도성훈 교육감이 내건 인천 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민선 4기 1년간의 교육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응답자의 45.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부정적 의견은 26.4%, 잘 모르겠다는 28%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5대 주요 공약은 모두 1년 목표율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공약별 선호도를 살펴보면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 교육에선 급식실 환경 개선과 돌봄 확대 운영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 진학 직업 교육은 인성교육 강화, 진로 직업 멘토단 운영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 교육도 진로 직업 멘토단 운영, 공익제보 시스템 운영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 생태 교육은 신산업 분야 학과 개편, 학생 노트북 보급이, 세계를 품은 인천 교육은 1인 1외국어 교육 확대, 인권 교육 강화 등이 높았습니다. 필요한 교육 정책은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확대, 진로 직업 교육 확대, 교육 복지 확대 지원, 교육 환경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의 핵심 교육 정책인 이커스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52.1%는 이커스를 알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커스를 아는 사람 중에 89%는 참여 의향이 있고 29.1%는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인식조사는 인천언론인클럽과 코나체인이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만 14세 이상 인천이음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익명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